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어서 당장 소송은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할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게 불륜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위법한 증거 수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불륜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전부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카톡으로 보고 싶다거나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전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외간 남자와 채팅으로만 애정 표현을 몇 번 주고받았을 뿐 실제로는 만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는데도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2천만 원 물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는 수위가 높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이나 모텔에 같이 출입하는 사진이 있겠죠. 스킨십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나 데이트 사진,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도 있을 거고요. 바람을 피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데이트나 모텔을 출입하면서 결제한 카드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는 어떻게 수집을 할까요? 요즘 탐정사무소 같은 흥신소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증거를 수집할 때 꼭 탐정을 고용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주일을 전체 따라다닌다고 하면 거의 몇백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탐정들도 이 합법적인 선에서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몇백만 원 썼는데 증거도 못 잡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람을 폈지만 이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지갑, 노트북 같은 물건에 가장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금전적인 제약이 있다면 직접 증거 수집을 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보통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노트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데이트한 사진을 찍었다거나 모텔에 결제한 내역이 있다거나 하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불륜 증거가 됩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나름 치밀하게 증거를 숨긴다고는 하는데 의외로 같이 스킨십하는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부끼리는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기도 하고 평소에 서로 휴대전화를 빌려 쓰기도 합니다. 재택근무를 한다고 배우자가 집 컴퓨터에 로그인해둔 메신저 창을 우연히 보게 되기도 하고, 식탁에 올려둔 배우자의 휴대전화 알림창에 뜬 메시지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약간 우연한 기회에 카톡 대화나 문자, 영상, 사진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증거 수집이 쉬운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불륜 대화를 보게 되었다거나 자동 로그인된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안의 메시지나 사진을 강제로 본다거나, 배우자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배우자가 이용하는 차에 위치 추적기나 도청기를 심어서 배우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거 말고 종종 상간자 쪽에서 먼저 증거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건인데요. 제 의뢰인은 아내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 의뢰인 남편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찍었는데요. 남편이 말로만 이혼하고 너랑 결혼한다고 하고 2년 동안 이제 이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상간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가 이 성관계 영상을 아내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해버립니다. 남편 쪽이 이혼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내를 자극해서 이혼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남자 내 거다, 그런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멍청한 행동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희 의뢰인은 이 제 발로 글로 들어온 부정행위 증거를 재판부에 내서 이자료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상간녀가 영상을 남편 동의 없이 몰래 찍었잖아요. 그래서 상간녀를 카메라 촬영죄로 고발해서 결국 상간녀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간자 쪽에서 자료를 갖다 바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바람핀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는 보통 상시 녹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차에 블랙박스가 있고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인지하지 않고 차에 다른 사람을 태우거나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차에 상간자를 태워서 함께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촬영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면서 상간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되는 바람에 부정행위를 적발당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월패드에 찍힌 방문자 사진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이나 1층 공동 현관에서 이제 호출 버튼을 누르면 호출 버튼 누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서 세대 월패드로 전송이 됩니다. 이게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한 달 정도 보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남편이 집으로 상간녀를 불렀습니다. 상간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공동 현관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출을 했는데 그 순간 상간녀 얼굴이 공동 현관 카메라에 찍혀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집 월패드로 전송이 되었어요. 아내는 이 월패드에 저장되어 있던 상간녀 얼굴 사진을 제출해서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했고 결국 승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배우자나 상간자를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셔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불륜 증거를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